저출산, 청년 실업, 고령화. 지금 한국이 직면한 세 가지 큰 문제점이죠. 저출산은 우리의 미래고, 청년 실업은 우리의 현재일 수 있고, 고령화는 우리의 과거일 수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전부 심각한 문제고, 계속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고, 전 세계 학자들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050년에는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정부의 대책은 지금 한 3년차 됐죠? 어떤 대책을 여태까지 했나요? 그냥 일용직, 저출산은 대책 없고, 고령화도 나이 들어도 일해라, 이거 94살 할아버지가 레스토랑에서 일해라, 뭐 이런거. 그죠? 그 외에는 없죠. 사실상 없죠. 제 주변,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뭐 저도 뭐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반백수 상태고, 아직 저도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까 자식도 없죠. 이거 세 개가 저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고령화 지금 대책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200% 국민연금, 그거 하나. 청년 실업은 지금 뭐 근로장려금은 어차피 일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 자체를 못하면, 취직 자체를 못하면 어차피 돈을 못 받죠. 그죠? 청년 실업 대책 내놓은 게 모병제 300만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뭐 그거. 저출산은 지금 태어나는 애도 죽이고 있죠. 그죠? 저출산은 진짜 웃긴 게,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신생아 감염시켜가지고 이제 또 며칠 전에 또 뭐 애 던져가지고 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태어나는 애들조차 죽이고 있죠. 그게 대책이에요. 그죠? 뭐가 없어요. 뭐 대책이 없어요. 그죠?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고, 예산을 1년에 500조나 국회 그 정부 예산을 발의를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건 없어요. 그죠? 그냥 물가만 겁나게 올라갔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죠? 이제 청년 실업이 더 심해지겠죠. 내년 되면 시급이 오르면 이제 더 심해지겠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진짜 생초짜 고등학교 졸업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한 20살 정도 되는 친구를 고용을 해도 한 달에 한 200을 줘야 돼요. 그죠? 아무리 적게 줘도 180만원 막 이렇게 줘야 돼요.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뭐 딱히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친구를 데려다가 와도 그렇게 줘야 돼요. 그죠? 제가 20살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때 한 야간 12시간 정도 일해가지고 6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지금 몇 배가 뛰나요? 그죠? 한 3배 정도? 근데 지금은 주간 일해서 그렇게 받죠? 한 4배 정도 뛰었겠네요. 그죠? 임금이. 실질 소득이 한 4배 정도 뛰었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뭐 그렇게 많이 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게
천천히 갔었죠. 천천히 갔다가 요 몇 년 이제 정권 들어오면서 확 뛴 거죠. 그죠? 그러면서 물가도 같이 확 뛰고. 그죠? 그래서 뭐 자기 말 잘 듣는 공무원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뽑히는 친구들은 좋겠네요. 그죠? 그래도 일은 하잖아요. 그죠? 안정된 일자리를 누리고 국민들이 뭐 죽어나가든 말든 본인도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죠? 참 큰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제가 이렇게 국가의 세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그걸 정확하게 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세금이 들어오고,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500조 정도는 1년에 써도 된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짰겠죠. 그죠? 그 정도는 쓸 수 있다, 그 정도는 쓸 형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산을 짰겠죠. 그죠? 그럼 500조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어떤 걸 일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죠? 저출산은 일단 과거에 유럽 저출산 국가를 봤을 때 뭐 아기를 3명 이상 낳으면 뭐 엄청나게 혜택을 준다든지, 뭐 타가소라든지, 뭐 하여튼 뭐 출산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죠? 일단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일단 그런 게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근데 저출산 전에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결혼해야 애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대책. 그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테니까 결혼 출산 전에, 다자녀 출산 전에 신혼부부, 일단 결혼하게 만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주는 혜택 같은 거. 그죠? 어쨌든 결혼이 가능한 사람을 결혼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 실업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직장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청년 실업이 해소돼야 저출산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결혼한 사람 중에 애를 안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임산부에 대한 어떤 혜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런 걸 정부에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애기 낳았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적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가령 뭐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때 보육원 한 6살 되면 보육원을 가잖아요. 5살 때까지 뭐 애기의 어떤 양육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정부에서.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은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같이 막 진짜 엄청나게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미덕인 사회가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할 때 정부가 미래에 대한 손실,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를 낳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장일 경우 우선적으로 뭐 채용을 한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신혼부부 그 아파트 청약 먼저 이렇게 해주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임대주택 같은 거 먼저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집이 이제 많으니까, 옛날같이 집 수요가 적지 않거든요. 아파트를 이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출발을 좀 더 쉽게 하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옷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집하고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면 된다.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면 저는 얼마든지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동 학대도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있어야 정부 지원금이 나올 테니까. 그죠? 아기가 있어야 정부 지원금이 나올 테니까 그 아동 학대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죠? 부모님이 설령 실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애 먹을 거는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전 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저출산 문제는. 그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부 예산이 500조나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죠?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되죠. 근데 좀 안타깝지만 어르신들이 들으면 또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정년 퇴임을 좀 빨리 하시는 방법밖에는 전 없다고 봐요. 그죠?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죠. 정년 퇴임을 지금 또 65세까지 연장을 하고 있죠. 근데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정년퇴임을 일찍 하면 또 너무 섭섭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그죠?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어쨌든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고령화 사회하고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임을 하고 일을 못했을 때 이 청년들이 올라와 가지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지금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경력을 쌓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수익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수익을 창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겠죠. 여러분들이 고령화가 됐을 때 퇴임을 하고 은퇴를 했을 때 복지 혜택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못 걷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또 저출산하고도 연결이 되죠. 청년이 빨리 실업을 탈출해서 안정된 직장을 잡아야 결혼을 하고 애를 놓죠.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포항제철이었나? 내가 퇴직을 할 테니 내 아들을 취직시켜달라.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죠. 그죠? 인정은 해요. 그죠? 어쨌든 약간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죠? 그렇다고 청년들이 무조건 좋은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지금 대기업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장, 연봉도 좀 한 4, 5천 받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스펙을 쌓아야지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쓰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도 뭐라도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영업자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자영업자가 다 문 닫게 만들었죠. 그나마 자영업
이라도 있으면 저소득층이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뭐 프랜차이즈 가서 일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마저도 없어지죠. 자, 지금 그거마저도 없어지니까 창업을 다 문 닫아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동차가 안 팔리죠. 그죠? 포터하고 봉고 같은 그런 1톤 트럭 같은 거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1등이었어요. 근데 안 팔려요. 그거마저도 안 팔려요. 왜 안 팔리겠어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요. 더 이상 포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계속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소득이 없어지죠. 근데 세금은 많이 내요. 그죠? 내야 되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죠. 이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뭐 니트족이네 뭐네 이런 쪽 이야기 되게 많죠. 뭐 아르바이트로 먹고 산다든지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짧은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이미 많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어요. 그죠?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글쎄 뭔가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죠? 그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다 열심히 하죠.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회수가 막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죠? 그래도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유튜브로 비교를 하자면 이 낮은 조회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3D 프린터를 배워라, 뭐 포토샵을 배워라, 뭐 가끔 이런 거 직업 훈련 같은 거 날아와요. 그죠? 근데 그거는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이야기고 이미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그죠? 이미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이미 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 졸업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하여튼 전혀 실업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여러 가지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봤지만 솔직히 답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간병하도 골병 든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죠? 그것도 저도 젊을 때는 괜찮겠지 그랬어요. 근데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 정도 저 정도까지 지금 40대 정도 되면 새로 취업하기도 힘들걸요. 그죠? 일하는 자체가 힘들 거예요. 그죠? 거의 진짜 과로하다 쓰러져서 죽을 지경 그 정도 할 거예요. 힘들어서.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청년 실업이 장기화가 되면 고령화로 넘어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만약 이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상태로 뭐 쭉 가면 하나 뭐 두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빌부터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큰 문제예요. 그죠? 참 큰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그죠? 소위 말하면 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옛날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숫자가 소량 조금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점점 많아지면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의 대책은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죠? 어, 좀 신기한 걸 봤어요. 민주당에서 프로게이머 출신 시사평론가를 영입을 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거 보고 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 중독은 정신병이다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었지 않아요? 그래 놓고 정신병자를 영입을 했어요. 너네 기준으로. 너네 기준으로 정신병자 시사평론가를 영입을 했어요. 뭐 조커인가요? 뭐 조커예요? 뭐 어디가 춤출 거예요 이제 방송 나와서. 물론 그분 개인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온갖 언론에서 게임 중독은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떠들어 놔놓고, 그죠? 그게 요 근래만 떠든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죠? 게임 중독은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요 최근에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와서 게임 셧다운제를 만들었죠. 청소년들이 이제 10시 후에 게임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 예전에는 뭐 그래요. 직업이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게임 구석에서 게임만 하냐고 진짜 욕 겁나 먹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집에서 게임만 하던 사람이 정당에 추천도 됐어요. 그죠? 그리고 트위치에서 게임 중계하고 돈도 벌어요. 그죠? 불과 10년, 뭐 길면 20년,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너 뭐하니 이랬던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죠? 한국은 그나마 약해요. 미국 가면 다 하죠. 미국 유명 게임 스트리머들은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국은 그나마 덜해요, 그죠? 어,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 안정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안정된 직업을 선택한 사람 중에 지금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출산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청년 실업도 청년 실업이 좀 큰 문제이긴 하죠. 청년 실업도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는 일자리를 자꾸 없애고 있죠. 그죠? 그게 문제죠. 어쨌든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같고 고령화 문제는 이것도 뭔가 대책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뭔가 고령화 문제는 이거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국민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 그게 또 뭐 바닥 나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죠?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플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도 없고 뭐 없어요, 그죠? 그냥 뭐 내 임기 내에만 터지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식만 취직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내 자식만 삼성에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만 삼성에 취직하고 이쁜 섹시 만나서 알콩달콩 낳고 애 놓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이 뒤지든지 말지 자살하든지 말든지, 그죠? 어차피 루저들 아닌가요, 그죠? 아니면 뭐 모병제가 300만원 받고 군대나 가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답답하네요, 그죠? 저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근데 이게 뭐 1, 2년 새에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기에는 문민정부를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좀 더 시기가 빨라진 게 이제 IMF가 터지면서 좀 더 가속화된 거죠. 문민정부 한 20, 30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다 외면해 왔던 거죠. 그죠? 내 임기 내에만 안 터지면 된다. 그죠? 다 그런 거죠. 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고 다닐 때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막 철강 공장을 간다 하더라도 나왔다 들어갔다, 수십 군데를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었어요. 용역업체를 간다 하더라도 어, 내가 마음만 먹고 진짜 건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없더군요.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 예전에 그 택배 아르바이트 그 영상 보니까 뭐, 와 이거 하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도 택배 그거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뉴스 보니까 죽인 사람은 그냥 죽인다고. 어, 근데 그렇게 안 힘들어 보이던데, 좀 그 자동화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택배를 분류하는 방식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개선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쓰는 거죠. 그죠? 물건을 그렇게 하나하나 나르면 다 힘들죠. 그죠? 그거는 멍청한 거죠.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개선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멍청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세 가지, 앞으로 총선 있죠, 내년에. 과연 민주당, 자한당, 뭐 다른 당, 과연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답을, 누가 가장 잘 대답을 할 것인가. 저는 아마 그 당에 가장 잘 정원 저해답을 제시하는 당에게 저는 아마 투표를 할 것 같아요.